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서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하는검 정규 강의 시합편 제86강 주제인 6.25 전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6.25 전쟁은 여러분들도 상당히 익숙할 주제로 우리나라의 역사,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동족끼리 싸우게 된 안타까운 대표적인 역사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심화편은 이 6.25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에 갑자기 출제율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현대사의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6강 주제 6.25 전쟁 시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난이도는 이게 순서 유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포인트만 잡으면 금방 풀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출제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최근에 갑자기 출제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의 배경, 전개, 결과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정전협정의 특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도 정답에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출제해요. 그래서 뭔가 그냥 기본편은 그냥 6.25 전쟁과 관련된 사실이 뭐예요? 이런 걸 내는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거 순서 문제로 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하면 정전협정의 특징 같은 걸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의 6.25 전쟁의 핵심 키워드랑 배경, 전개, 한번 그리고 이외 키워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 관련된 기본적인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1950년부터 1953년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끼리 싸웠던 대표적인 비극적인 전쟁이랄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쟁 결과 정말 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북한에 있고 막 남아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아직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고, 당시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임시 수도로 부산을 활용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당시에는 이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당시에 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전쟁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까지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유엔군은 당연히 남한을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6.25 전쟁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당시 지도자인 이 김일성이 무력을 통한 통일론 의지를 표방하면서 당시에 중국과 소련에게 좀 이런 무기 같은 걸 지원받다 보니까 솔직히 이 전쟁이 발생할 당시에는 당시에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되게 주변 국가에게 많이 퍼져가지고 솔직히 북한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높긴 높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라던가 유엔군에 의해 가지고 많이 군력을 회복하게 됐지만 순수하게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그런 군사력과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북한이 높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솔직히 김일성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반대로 남한의 경우에는 당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군이 철수했었고, 특히 전쟁 직전쯤에 이 에치슨 라인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거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반도를 그 미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에치슨 라인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아래로 이렇게 극동 방위선을 그어가지고 약간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게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이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침략할 수 있는 명분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일단 이 에치슨 선언 라인은 어쨌든 간에 6.25 전쟁 직전에 발표됐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제풀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의 순서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하는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만한 키워드 위주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 6.25 전쟁은 당시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북침과 남침의 개념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의 그 발발 원인은 북한 때문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사실 이때 전쟁 하자마자 북한군이 솔직히 군사력이 우세했어가지고 이 서울이 거의 3일 만에 함락됐어요. 갑자기 쳐들어다 보니까 솔직히 남한 입장에서 그 방어할 그런 여력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정말 처음엔 쭉쭉쭉쭉쭉쭉 계속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인 대로
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부산이 임시수도인 게 쭉쭉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이 가장 최종적인 방어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다부동 전투를 해가지고 당시 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그런 침략을 끝까지 방어 승리한 대표 전투였는데 아무튼 간에 초반에 이 정도 쭉쭉쭉 밀렸어요. 근데 당시에 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도 바로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지원 와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해주면서 좀 전세가 역전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당시에 미국의 그 장관인 메가더 장군이 추진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 여기를 퀵 찔러가지고 그 북한군의 허리를 이렇게 빡 잘라버려가지고 역공하자 이런 작전을 성공했는데 이런 작전이 솔직히 당시 성공률이 되게 낮았었는데 어떻게 극적 성공해가지고 이 북한군의 허리를 빡 잘라버리면서 당시에 결과적으로 역전의 기회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서울도 수복하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자 전쟁 이겼으니까 역전 상황 속에서 아예 북한 끝까지 밀고 와가지고 아예 이렇게 무력 통일을 벌이자 약간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쭉쭉쭉 밀면서 사실 남한군이 결국 이길 것 같았지만 자 뭔가 드라마도 아니고 참 이렇게 당시에 중공군이 갑자기 개입을 엄청나게 했어요. 당시 중공군이 거의 뭐 깽가를 치고 막 피리 부면서 꽹꽹꽹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 갖다가 물량발로 오지게 밀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너무 많은 그 인력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서 이 흥남에서 당시 이렇게 한번 후퇴를 하고 그래서 흥남에서 당시 그 배 타고서 이렇게 좀 많이 후퇴했었고 계속 밀리니까 다시 한번 서울에서 1사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렸다가 이겼다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흥남철수 다음에 그 다음 서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위치를 보시고 얘 다음에 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서로 딜을 먹이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좀 정체되는 그러니까 먹혔다가 뺏겼다가 먹혔다가 뺏겼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정하게 이렇게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 끝내자 하면서 첫 휴전회담을 처음에는 개성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1951년에 처음에는 개성에서 이거 했었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때 하면서 좀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아 보였는데 당시에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지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국경선이라던가 아니면 전쟁 뭐 어떻게 책임지고 이런 뭐 온갖 논의사항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전쟁이 이거 얘기한 동안 2년 동안 더 지속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5.23년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간 다음에 이제 전쟁이 사실상 끝날 뻔했었는데 당시 이승만이 이 반공 포로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포로들 석방하면서 좀 이 정전 협정이 거의 체결되기 직전에 좀 더 지연되는 그 결과가 가져왔는데 이 반공이란 반공포로란 건 뭔 말이냐면 당시 포로가 있는데 진짜 공산주의 성격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성격 가지고 있는 포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원래 사회주의 성격은 아닌데 북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좀 묶인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찬성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북한과 같이 있게 됐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사실 이 포로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분별을 해야 될까 그런 되게 애매한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 논의하다가 당시에는 그 여러분들 그 최인훈의 광장 보시면 뭐 중립국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 포로들에게 네가 어디 가지 정해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게 원래는 정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 이승만이 이 반공포로 석방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입장 아니고 지금 평가하는 거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평가 입장을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왜 그럼 갑자기 포로 석방하면서까지 이렇게 전쟁을 미뤘어야 됐냐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로는 북진통일이에요. 북진통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끝까지 전쟁을 밀고 가가지고 결국은 좀 전쟁 안 끝내고 차라리 지금 유엔군 들어오고 미군 들어왔을 때 빨리 전쟁이 더 끌어가지고 아예 진짜 거의 그 사회주의 성격 뭐 공산주의자들 다 몰아자 이런 얘기였었고 두 번째로는 한미 그 여기 있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그 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쟁 끝나자마자 하려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전쟁 끝나기도 전에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맺으면은 북한군이 조금 이 정전 협정에 안 참여할까봐 조금 미룬 게 있었는데 하나도 안 미루다 보니까 이 이승만이 단독으로 이렇게 방공포를 석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조금 더 미뤄지는 그런 결과 같은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잘 조인돼가지고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마무리됐었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후에 체결되면서 현재까지 이 한국과 미국의 그 방위 체계를 오랫동안 돈독히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가져온 게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또 있는데, 이건 협정이고 이건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정보다 조금 조약이 더 큰 건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1950년 체결한 거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나머지 키워드로는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합군, 북한, 중국만 참여해가지고 당시에 한국은 참여하지 못했었고요. 특히 이거는 포로송환 문제로 체결이 지연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될 뻔했고, 어쨌든 간에 이 정전협정 맺으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전쟁 이후에 분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로 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편 안 그러는데 심화편 사이상 순서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인천 상륙을 감행했다, 이 키워드 있나요? 그래서 일단 가의 시점은 인천 상륙 작전이고요. 자, 그리고 나의 사료 보면은, 자,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여기 북한군의 진경로 차단하기 위해서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가 폭파되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어 서울 시민들의 피난이 막혔었고, 그래가지고 한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전쟁 초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그 서울이 거의 3일 만에 이렇게 함락됐었는데,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었는데, 당시에 이 전쟁 이제 사람들이 피난하기 위해 가지고 좀 부산 이런 데로 내려가야 되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당시 피난길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전쟁 그 극초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국군의 이른바 신정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뺏기고 새로운 방어선 후퇴, 이거는 1사 후퇴예요. 지금 보면은 중공군의 개입을 인해 가지고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긴 게 1사 후퇴 시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이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중국의 휴전 회담을 제안해 가지고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이 열렸다. 그래서 최종적인 휴전 회담과 개성에서 이뤄진 1951년에 첫 휴전 회담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는 북한군이 쭉 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역전했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한번 쭉 밀렸다고 했었고, 그리고 하도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하다 보니까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휴전 회담을 처음 시작한 게 이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는 나가 다라 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보면은, 자, 읽어보면은 여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국제연합군, 그리고 이 북한, 그리고 중국,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에서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 완전하게 멈추고, 그리고 정전 조건과 규정 점수, 그래가지고 이거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전쟁 끝나자 하는 정전 협정인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정전 협정이니까 기억 포로송환 문제로 인해 체결 지연 맞죠? 실제 이것 때문에 거의 6월에 할 수 있는 거 7월까지 미뤄졌습니다. 맞고요. 니은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거는 48년이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거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 지대를 설정한 거. 그래서 이 정전협정 체결과 분단선이 더 확실하게 맺어진 게 이때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조정할 에치슨 선언에 영향이 없었다. 자, 에치슨 선언이 만들어지고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생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8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나 수고하셨고, 다음 87강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